오늘은 그 오픈 페인과 그리고 리지렌스 포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11번가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제 코드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코드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샘플 코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특정 API, 헬로 월드라는 API 서버가 있고, 이 API 서버는 아주 빠른 응답을 주는 API야 또 시간이 꽤나 걸릴 수 있는 API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편의상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API는 파라미터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입력받아서 처리하도록 했는데요. 이런 API 서버가 있다고 할 때 이걸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쪽 코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헬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API여서 별도 처리 없이 즉각적으로 이제 블러킹 방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딜레이처럼 굉장히 오래 걸리는 API인 경우에는 이 사용하는 곳에서 이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다른 처리를 또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 컴플리터블 퓨처로 리턴하도록 리턴 타입을 변경해서 사용하기를 시도를 할 것 같았습니다. 네, 이런 코드가 있다고 했을 때요. 이제 구현 내용을 모르고 저런 식으로 해당 API를 호출하도록 작성해서 사용을 해보면 지금 이 코드상으로는 헬로 리스폰스는 바로 응답이 오고 딜레이도 50ms 뒤에 정상적으로 셀리라고 파라미터를 넘긴 API가 응답이 와야지 응답이 나오길 기대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헬로 API에 대한 응답은 즉각적으로 오게 되지만 딜레이 API로 호출한 부분은 어, 이제 일단 로그가 찍히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이 어플리케이션 상태는 이 마지막 코드를 보면은 그 클라이언트 딜레이 API를 호출하고 get을 하게 되는데요. 컴플리터블 응답을 기다리는 get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 멈춰서 무제한 기다리게 됩니다. 결국 그 스레드가 이때 먹통이 돼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되거든요. 네,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와서 동작하지 않고 테스트 단계에서 충분히 확인됐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 상태에서 컴파일 되거나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상용 수업에 배포되면 큰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코드 작성했을 때 문제점은 일단 저희가 많이 쓰는 방식이 스프링 클라우드 오픈 페인과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지원하는 서킷 브레이커 구현체인 리질런스 포즈를 같이 썼을 때 페인 클라이언트에서 컴플리터 퓨처를 리턴 타입으로 지원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페인에서 컴플리터블 리턴 타입은 예전에 지금은 리지런스 포즈를 쓰지만 넷플릭스 OSS가 한창 쓰이던 시절에는 스프링 클라우드 오픈페인과 넷플릭스 히스토리스가 썼을 때는 지원했던 기능이에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었고요. 참고로 리질리언스 포즈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벌크헤드 동작 방식은 세마포가 기본 동작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처음에 코드를 봤을 때 그 개발자의 요구사항은 느린 API가 있어서 이걸 좀 더 컨커런트하게 호출하고 동시에 다른 작업을 하고 싶어서 저렇게 변경을 했던 건데요. 실제로 이거를 컨커런트하게 호출하고 싶다면 코드를 다음과 같이 바꿔야 됩니다. 헬로 클라이언트 무거운 API를 호출하는 페인 클라이언트는 리턴 타입을 다시 컴플리터블 배치해서 원래 그
응답을 받는 객체인 리스폰스로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어, 이제 이스큐터 서비스라는 이제 스레드 풀을 이용해서 스레드 풀에 이 해당 그 페인 클라이언트 호출하는 부분이 병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제 서브미스하는 그런 동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별도 스레드에 호출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로그 찍을 때 컴퓨터 퓨처에 get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응답이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실제로 실행되는 스레드는 스레드 풀에 이제 스레드 이름을 변경하도록 해놨는데 이 해당 스레드 풀에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하는 대로 컴퓨터 퓨처 방식으로 이제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컨커런트하게 호출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사용자가 이제 컨커런트하게 호출하고 싶은 모든 코드에서 별도의 스레드 풀을 생성해야 되고 그리고 비동기적으로 호출하는 저 부분도 따로 코드를 작성해줘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1번가에서는 히스테리스 썼을 때그 별도의 스레드 풀에서 실행되는 그 벌크헤드 방식을 썼었는데요. 위즐리스 포제에서도 벌크헤드 스레드 풀을 쓰고 있다면 그것과 별개로 컴플리터블 퓨처를 쓰기 위해서 또 내부적으로 스레드 풀을 만들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리소스가 많이 그만큼 낭비될 것 같고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인페인 익스텐션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는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는 이런 컴플리터블 피처를 지원하는 기능을 이번 3.5.0 릴리즈에 포함을 했고요. 이거 외에도 스프링 클라우드 그 유지니스 포제이에서 제공하지 않은 편의성 기능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코드를 다시 이렇게 컴플리터블 피처 리턴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고 호출하는 부분은 어, 그냥 그 클라이언트에서 컴퓨터 피처를 리턴해서 바로 꺼내듯이 get에서 이렇게 로그를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이프 익스텐션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키고 별다른 수정 없이 이렇게 컴퓨터 피처 리턴하도록 메소드만 바꾸면 이제 해당 별도의 벌크헤드에서 실행하는 걸 이제 로그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응답도 컨커런트하게 호출해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실제로 구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구현 방식은 페인 클라이언트가 이제 실행이 됐을 때 이제 해당 메소드의 리턴 타입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이제 컴플리터블 퓨처면 별도의 이제 스페셜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다가 이제 마킹을 해놨습니다. 그거를 이제 실제로 구현할 때는 스레드 로컬이라는 곳에다가 표시를 해놨고요. 비즈니스 포제이 그 서킷 브레이커라는 곳에서 이 스레드 로컬에 표시해 놨던 이제 부분을 확인하고 컴퓨터블 퓨처면 이제 컴퓨터 퓨처를 감싸져 있는 결과를 리턴하도록 했고 그게 아니면 이제 블러킹 방식으로 결과를 다 가져온 다음에 그대로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코드로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셋 로컬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블 퓨처 여부를 확인하는 코드이고요. 네. 저 부분이 만약에 맞다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컴퓨터블 퓨처를 리턴하도록 하는 이제 코드가 실행되고 이 결과로 컴퓨터 퓨처가 리턴됩니다. 만약에 메소드 리턴 타입이 컴퓨터 퓨처가 아니면 그 결과를 꺼내서 그대로 리턴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바인페인 익스텐션에 포함돼서 이번에 리리즈하게 됐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실제로 약간 사소한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페인 클라이언트 요청이 시작될 때
리턴 타입을 보고 이 스레드 로컬에다가 컴플리트를 표처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스프링 클라우드 오픈페인의 이제 오픈 소스에서는 사용자가 저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확장 포인트를 제공하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작성한 코드가 이 프레임워크에서 호출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고민이 됐었는데요. 운 좋게도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 11번가에서 그 바인 페인 익스텐션을 통해서 예전부터 그 페인과 리지니스 포제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라이브러리를 배포하고 있었는데 특정 버전에서 스프링 클라우드 버전에서 이제 하유한성을 깨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코드가 포함돼서 버그가 발생해서 이 버그를 수정하는 PR을 날린 적이 있어요. 그 버그를 수정하는 PR에서 메소드의 정보를 확인해서 페인의 이제 그 버그 내용은 그 기존에 사용하던 그 서킷 브레이커 이름이 변경되는 이슈였는데 그 이름을 이제 원래대로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도록 패치하는 PR이었습니다. 그 PR에서는 그 메소드의 정보를 확인해서 사용자가 서킷 브레이커의 이름을 정할 수 있도록 패치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용하면은 이제 스레드 로컬에서 메소드의 정보를 확인해서 리턴 타입을 확인해서 컴플리터블 피처 여부를 체크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네, 그 부분이 페인 서킷 브레이커 인보케이션 핸드였습니다. 네, 어, 원래는 그 의도로 만들었던 건 아니지만 기존에 패치했던 내용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어, 이 페인 클라이언트가 컴퓨터 피처를 지원하도록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그 해당 라인을 제가 예전에 그 하이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어를 작성했고 패치를 보냈고 이게 머지돼서 저희가 이미 쓰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확장 포인트로 활용해서 해당 기능을 원하는 대로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바인페인 익스텐션 라이브러리 포함돼서 기본으로 추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현재 메소드가 리턴 타입이 컴플리터블 퓨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라이브 11 프로젝트에서 테스트를 충분히 해주셨는데요. 예전에는 그 메소드 페인 클라이언트를 호출할 때 컨커런트하게 호출하기 위해서는 별도 이스큐터 서비스를 통해서 별도 스레드 풀을 생성한 다음에 해당 스레드 풀로 실행이 되도록 감싸는 코드를 일일이 작성해야 되는데 이번에 릴리즈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오른쪽처럼 그냥 페인 클라이언트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좀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기능은 11번가 내에서 배포하는 바인페인 익스텐션을 사용하면 바로 쓸 수 있고요. 바인페인 익스텐션은 저 기능 말고도 11번가 내에서 이제 MSA 환경에서 서로 간의 바인 서버를 좀 더 편리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능한 한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던 히스트릭스와 비슷한 동작을 하도록 이제 튜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그 empty response 같은 컬렉션이 이제 실제 결과가 서버의 응답이 널로 오더라도 컬렉션이 리스폰스 타입인 경우에는 empty list라든지 빈 배열이라든지 이런 걸 리턴하도록 하는 편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타임 리미터 같은 기능을 썼을 때 기존의 스프링 클라우드의 동작은 타임 아웃 여부와 상관없이 리트라이 카운트만큼 무조건 호출하게 돼 있어요. 네, 15번과 같이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가 구조로 엮여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불필요한데 이미 앞단에선 타임아웃으로 사용자에게 이제 다른 응답이 나갔는데 뒷단에서 리트라이가 반복되면은 그 뒤에 있는 여러 서버들에게 큰 부하를 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코드들이 방어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리고 스프링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리본이 이제 제외되면서 기본 지원 기능에서 제외되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그 유레카에 의존하지 않고 따로 그 상태를 관리해서 서버들의 상태를 관리해서 만약에 응답이 에러가 많은 경우는 자동으로 제외하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제 이 라이브러리에 포함돼서 구현되어서 같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타 기능들이 디폴트로 튜닝되어 있어서 제공되어 있고, 혹시 이거 관련해서 적용하실 예정이거나 처음 하셨거나 아니면 추후에 적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코어 플랫폼 팀에 문의하시면 네,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의해 주실 때는 저랑 그 서현님과 유진님, 지현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저기 채팅창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구두로 해도 될까요? 예, 그 히스트릭스 쓸 때는 여전히 대다수 프로젝트는 히스트릭스를 쓰고 있고, 히스트릭스 쓸 때는 리턴 타입을 컴플리터블 퓨처로 이미 해도 정상을 동작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의 대다수 프로젝트들은 아까 그 처음에 보여주신 예제처럼 인위적으로 스레드 풀을 만들어서 저희가 병렬 호출을 하고 있는 코드들이 많잖아요. 네, 그 코드들을 그냥 지금 당장 리턴 타입을 컴플리터블 퓨처로 바꿨을 때 생길 만한 문제들 없나요?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뭐 그 관련한 코드 수정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고치는 게 훨씬 코드가 간결하고 바람직하잖아요. 뭐 스레드 풀 절약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컴퓨터 피처 리턴 타입을 바꿨을 때 이제 벌크 헤드가 빨리 차면서 이제 큐가 차면서 서킷이 열릴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기존의 페인 클라이언트를 어, 별도 스레드 풀에서 이렇게 컨커런트하게 호출하고 있다면 이미 문제가 됐으면은 서킷이 이미 열렸을 것 같아요. 단지 컨커런트하게 호출하는 부분이 클라이언트에서 호출하느냐 아니면은 사용자가 직접 호출하느냐의 문제일 뿐, 그게 문제됐다면 진작에 서킷이 열려서 장애가 났을 것 같고, 지금 컨커런트하게 호출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현재 히스트릭스 설정 값으로도 충분하고 리턴 타입을 컴퓨터 피처로 바꿔서 코드를 좀 더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 그 벌크헤드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풀 관리를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뭐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그 벌크헤드 스레드풀을 이제 쓰게 되면 사용자가 페인 클라이언트별로 스레드풀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클라이언트별로. 네, 만약에 페인 클라이언트의 이름과 메소드 이름을 가지고 서킷 브레이커나 타임 리미터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름이 결정이 되는데 리지리스포지에서 사용되는, 근데 스레드풀 같은 경우에는 페인 클라이언트 이름만을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그 페인 클라이언트와 스프링 클라우드 서킷 브레이커 리지니스 포제이를 같이 쓰게 된다면 내부적으로는 서킷 브레이커, 타임 리미터, 벌크헤드가 스프링 클라우드에 작성된 코드에서 무조건 사용됩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마포 전략으로도
동작 가능할까요?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바이벤 익스텐션에서는 익스텐션을 통해서 이 리지던스 포제를 쓰시면 구현 의도가 히스틱스 기존의 히스틱스랑 최대한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세마포는 지원하지 않고 스트래드풀 벌크헤드만 지원하도록 구현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세마포 전략을 쓰게 되면 이 스프링 클라우드 페인의 구현상으로는 캐시드 스레드풀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스레드는 별도로 생성하긴 하지만 좀 효율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벌크헤드 스레드풀 벌크헤드를 쓰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